9번째입니다. 정부는 말이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그 당시 5년 임기 때 속인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를 들춰내고 또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그런 자세만 분명히 보여준다면 감히 당대의 정권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말이죠. 과감하게 거짓말을 하고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1436명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급히 원자력을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월성 1호기는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3중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g에 2천만 원짜리예요. 금보다도 40배가 비싼 정말로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꿈을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1436명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없앤 월성 1호기, 이 월성 1호기를 불법으로 폐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 끼친 손해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된 것이 지난번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약 1,400억 원이 됩니다. 이걸 문재인 이하 그 관련 공무원들에게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형사 처벌이 돼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말이죠. 이 윤석열 정권이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수사하고 대충 기소하고 대충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라서 이번에 그 관련자들이 전부 무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던 백운규 장관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벌써 60여 차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말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동 마는 동. 윤석열 정권이 왜 이럴까? 저희들이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분식회계, 특별히 국가 부채 비율 조작 내용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이 153% 정도 나온다고 이제 그 기재부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걸 장관과 그리고 고위 그보다 더 윗선에서 무슨 소리냐 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계산해봐. 다시 계산해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분식 회계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153%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그 데이터가 83%로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현재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에서 밝혀내고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 조작한 이 주범들을 이 공무원들이죠.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25만 원씩 준다고 한 거, 이거는 기존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 빚을 내서 약 13조 원을 빚어내서 또 나눠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매년 10% 이상씩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때 600조였던 부채가 1,000조가 넘었으니까 이게 몇 프로죠? 80%, 70%가 이제 증가했으니까 5년 따지면은 약 14%씩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건전 재정 기준을 예측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도 매한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렇게 분식 회계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권은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15년 단위로 나오는 건데 5년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2038년에 전기 수요를 줄였어. 오히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136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1차 올해 1월 달에 만든 전력수급 기본계획은요, 오히려 줄였어요. 129기가와트로. 약 6기가와트.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약 4개, 5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전력 수요가 줄겠습니까? 늘면 늘었지. 지금 데이터 센터다, 또는 AI 관련해다, 또 대한민국은 원천적으로 제조업 국가고,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 수소 경제가 이제 더 활성화되면요, 그 수소는요, 거의 전기로 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전기로만.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더 발전하면 할수록 전기 수요는 엄청나죠. 그런데 2038년까지 계획으로 윤석열 정권은 3개의 이 원자력 발전소하고 1개 700와트 정도의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에서만도 10기가의 전력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제4차 산업 분야에서 이야기가 77기가와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발전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038년까지 만일에 원자력 발전소를 3개, 1.4기가와트 3개, 그러면 4.2기가. 그 다음에 SMR, I, 700와트, 메가와트. 그럼 총 4.9기가인데요. 여기 예비 전력 비율을 22%를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3.3기가와트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증가하는 폭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증가폭이요, 9%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전력 증가분의 90%를요, 이제 석탄 발전소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스 발전소하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으로 하겠다는 건데, 풍력이나 가스 발전소나 이 단가가 230원이 다 넘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260원까지 가요. 풍력도 270원 정도 가고요. 그런데 원자력은 58원 정도 갑니다. 지금 원자력 가동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한전이 이번에 지난 분기에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원전을 아주 그냥 풀로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요,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았습니다. 2038년에. 말하자면 지난 5년 전에 2019년에 만들었던 전력 수급 기본계획, 문재인 정권에, 그때에는 135.6기가와트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보다 더 높이 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훨씬 낮게 129로 맞추고 원전은 아주 최소 한도로 줄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낮춰 잡으니까 원전의 비중이 높아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서 원전 비중을 30%, 32% 맞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윤석열 정권 왜 이럴까요? 윤석열 정권은요,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제 공천에서도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에 앞장섰던 앞제비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했습니다. 정말로 이 불법 탈원전에 저항했던 인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했어요. 물론 비례대표로 신청을 했지만요. 윤석열 정권은요, 이 보수파 정권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윤석열 정권은요, 특징이 없는 정권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어떤 성격의 정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전력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60%, 70%가 원자력을 찬성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태양광 풍력 때문에 대한민국 전송로를 까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소에서 전송로 까는 비용이 100이라면 태양광 풍력에서 그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 까는 전송로의 비용이 3배가 넘습니다. 자, 이러면 3배, 2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2배, 3배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전기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다 아니면 풍력이다 뭐 이런 소위 말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만일에 충당한다면 한국전력은 영원히 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나 아니면은 전기료를 2배, 3배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마저도 원전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요구나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국가로서의 그 어쩔 수 없는 조건, 이 조건을 도외시하고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니면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심지어는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요, 지금보다 5배나 늘리겠다고 하는 허황된 계획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이럴까요? 윤석열 정권을 우리 원자력, 친원전 세력들은 지지를 했습니다.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정말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데 윤석열 정권을 정말로 우리가 지지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희망을 절망으로 맞는 그러한 슬픈 현상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요. 프랑스는 지금 50기의 원전을 70기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110기 정도 되는데 150기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일본은요, 우리나라 지금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닫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은 40년에서 플러스 60년으로 늘렸답니다. 자, 이러한 이 외국의 선진국들의 현상. 왜냐하면은 가스는 중동이나 이 러시아, 소위 말해서 정세가 매우 불안한 국가들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전력을 독립시킨다는 것.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도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가스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오지 않는 한, 중동이나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한 에너지 독립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요, 지금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저거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제발 윤석열 정권만이라도 국민을 속이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